먼저 첫 번째로 청문회 당일 밤 8시 이후에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문제입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안 여기에 쭉 들어있는 8월 9일 날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를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의원 숫자로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91쪽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발급받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복사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왜 이걸 지금 냈느냐? 이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시까지거든요.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자, 후보자. 이런 청문회 정말 후보자. 네. 왜 이럽니까? 아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이걸 자료라고 준 겁니까,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왜 아까 때는 제 하더만은 가족관계 증명서는 왜 요구됐을까요? 조국의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지원했던 2014년 생년월일을 기존의 1991년 2월에서 9월로 변경한 사실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조국은 청문회 전에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당초 2월생으로 출생신고된 데 대해 선친이 신고를 했다. 그때 어떻게 신고했는지 저도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조국을 몰랐느냐?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조국은 출생신고서나 기본증명서를 내면 되거든요. 이 서류들에는 신청인의 출생신고자가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였어요. 말 그대로 조민 씨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만 나오는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출생신고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발급이 불가능한 20시 이후에 이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진짜 대단히 얍삽하지 않나요? 짱구를 진짜 엄청나게 굴린 거예요. 어차피 20시 이후에 엉뚱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면 더 이상 발급을 못하니까 청문회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겠죠. 진짜 국민들을 가지고 놉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준 낮은 짓거리입니까 대체? 이게 의혹을 풀려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본인이 기자 간담회에서 선친이 딸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왜 1991년 2월생인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출생신고자가 본인이 아닌 걸 그냥 증명하면 그만이잖아요. 왜 굳이 이딴 짓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네, 답은 출생신고자가 조국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조국 딸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출생 장소는 부산 직하시 남구로, 신고인은 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는 조국이죠. 청문회 당일에 이게 공개되면 거짓말하게 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냅다 한 달 전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나라예요? 가증스럽고 추하다 못해 웃음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 관련 진단서를 페이스북 글 캡처로 대신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전 진짜 이거 보다가 완전히 빵 터져서 한 5분은 웃었어요. 심지어 청문회 의원들도 다들 웃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요구할 때 이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먹튀다. 그러니 정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다가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2014년 7월 14일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지금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지금 이 진단서를 뗄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문제인데 지금 위원장님 저희 아이가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뛰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낮에 진리를 했고 이거 서울대 대학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작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그때 서둘렀으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내겠다고 애들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지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용이 무엇이냐? 조국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2학기 재학 중인 10월 학교 측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죠. 당시에 조국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상태에서 휴학을 해야 했고 병원 진단서 없이 휴학을 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조국이 뭘 제출했는지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는 딸 조민 씨의 페이스북 글, 이걸 진단서 대신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진짜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진짜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진단서 대신 제출한 게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그랬더니 조국이 한다는 말이 딸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서 진단서를 뗄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부친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서울에 와서 진단서 하나 못 뗍니까? 그리고 조국은 서울대 대학원에 보관된 해당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만인데 몇 주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나요?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 맞죠? 개돼지라는 단어가 아까운 수준입니다. 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게 만들어주는 제도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속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데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재산 채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포기하려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들도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직계 비속 아래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이제 1순위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 위로, 망인의 아버지 어머니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고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 즉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순위 대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빚이 있다면 그 빚도 같이 상속받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2순위, 3순위로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만약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2순위로 상속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선택권이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2순위가 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3순위로, 3순위가 또 포기하게 되면 또 4순위,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속 받을 때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 승인이라는 게 상속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을 받긴 받되 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는 존재는 하되 변제할 의무가 없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는 거니까 2순위, 3순위로 안 내려가요. 그냥 그 순위대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고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보다 재산이 많다. 그럼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하지 말고 그냥 상속 받고 빚 변제하는 게 낫겠죠. 그쵸? 근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럼 상속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때는 그냥 상속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정 승인 하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게끔. 망인의 빚이 예를 들어서 몇십, 몇백, 몇천억 있다, 몇 조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원이다. 그럼 그 1원 상속받고 1원을 채무 변제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한정승인은 탕감이 아니고요. 채무는 존재는 하되 다만 이 채무를 변제할 그 의무만 소멸, 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탕감이라 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한정승인 제도는 우리네 일반 서민들도 많이들 이용하는 제도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걸 상속받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한정승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라고 해서 내가 대신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럴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한정 승인하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모은 재산과는 별개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한정 승인하고 이후에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모은 그동안의 재산으로 어디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별개니까. 이렇게 볼 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